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학창시절 반장을 도맡았던 학생이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교육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상경 이사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사장님과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로스쿨 현안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은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어느 정도 합격률이 돼야 이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변호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선발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로스쿨 제도 도입의 본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시장이 과포화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추려고 하려는 그런 일부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위한 변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적정한 합격자 수라고 하는 그런 그 퍼센테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으시니까 결국 우리가 2,000명의 로스쿨 입학생을 받아서 매년 이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자연 유실률 그리고 자연 유급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75% 이상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1,725명이 합격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52.99%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75%의 그런 정상적인 합격률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2,000명씩 입학하던 학생들 가운데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못한 분들이 누적이 돼서 응시자 수가 3,225명이 된 거고요. 네. 이제 조금씩 합격자 수를 늘려나가면서 이 누적된 응시자 수를 줄이면 결국에는 자격시험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시험화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5%씩 네. 지금 이제 53%라면 내년에는 58%, 그 다음엔 61%, 그 다음엔 64%. 이 정도에만 이르러도 응시 인원수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400명 이 정도 응시하면 그 중에서 한 1,800명 뽑으면요 75% 이상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과도기입니다. 네. 지금 15년이 됐고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성년이 됩니다. 네. 5년 동안은 가지를 흔들지 마시고 물과 자양분을 많이 부어주시면서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훌륭한 법률가를 많이 양성해서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주의를 이룰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점차 합격률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75% 이상 가까이 가게. 그리고 제가 여기 앉기 전에 딱 봤더니 여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7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브로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75%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점차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이 로스쿨 정원이 유지되고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면 변호사 전체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또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경로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변호사 숫자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정말 하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유사 직역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사 직역이 지금 통폐합되는 부분, 변호사가 더 진출해야 될 영역을 늘리는 그런 부분,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함께 네, 대한변호사협회와 고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그 자체의 부작용은 없는 겁니다. 유사 직역이 많아서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법률가에 의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국민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 법조 직역의 행정서사 뭐 이런 부분들한테 대신 소장을 쓰게 하고 이런 것은 결코 국민들이 법치주의 그리고 법률가의 조력 이런 것에 의한 그런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조 직역을 지금 일원화하고 통폐합하고 여러 유사 법조 직역도 다 법률가 자격을 갖도록 네.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고 TF를 대한변협과 같이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 이 유사 법조 직역도 다 법률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서 국민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종사할 수 있는 선진 법치 국가를 네.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로톡 약간 이슈가 됐었습니다. 로톡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법조계에서 좀 갈등을 불러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률 전문가시고 또 교육자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법률 상담,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열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대면 상담이라든지 이 수가가 높은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한다는 게 국민들께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로톡이라고 하는 플랫폼 변론 시스템이 사실은 대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전 경쟁 구조적인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수가도 다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상담료도 뭐 네. 그렇게 하지만 또 기존의 개업 변호사 분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시는 부분이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의 선진 그런 법률 시장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네.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특히 로톡과 관련된 쟁점은 이미 검찰에서도 관련자는 전부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변호사 광고 관련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또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자유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네,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어떤 허락 없는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부분은 제가 이제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자율적인 징계 시스템이니까.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법률 조언을 주는지는 법률가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고 네. 국민 스스로가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게 큰 전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스쿨이 서열화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 로스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25개 로스쿨은 사실은 서열 없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방 소재 로스쿨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합격률이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평가 기준 때문에 서열화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의과대학은 전국이 평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과대학이든 그런 서열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태로 우수한 자원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의사고시 합격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로스쿨에 들어가면 전부 다 로여가 된다, 법률가가 된다 그러면 그 합격률에 따른 순위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격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를 기준으로 52.99%. 네. 절반은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서울 소재 학교들은 70에서 90% 합격률을 보이고
지역 소재 학교들은 50 밑으로 내려가서 30%, 20%까지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도 보시기에 아니 저렇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일부만 붙는 학교가 과연 로스쿨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서열화를 내 머릿속에 넣게 되시는데요. 앞으로 합격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네. 가장 큰 전제로 네. 저는 생각을 해서 어느 로스쿨에 들어가든 원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꿈 실현하도록 그렇게 합격률 관련된 부분을 좀 정상화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학교들은 네. 지역 균형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들을 로스쿨에 지금 현재 15%, 네. 강원대학교는 10%, 네. 제주대학교는 5%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학생들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을 지역 소재 로스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지역 소재 대학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인재 채용 이런 목적을 국가의 중요한 이념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합격률이 떨어짐으로써 이 서열화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넓혀서 로스쿨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대학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어도 그 학생들을 전남대학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역 인재 전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네. 지역 로스쿨이 좀 더 그 활성화되고 더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로스쿨이 시행하고 있는 결혼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 결혼 보충제를 편입학 제도로 대체하자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혼 보충제 예. 이제 우리 법상으로 이제 결혼 충원 제도라고 말씀이 이제 하는데요. 네. 결혼 충원 제도는 로스쿨의 그 지금 재정적인 적자를 막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로스쿨이 과다한 교수님들과 물적 시설로 말미암아서 학교에서 등록금으로만 감당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이 결혼이 생기면 충원을 못하는 경우에 적자가 엄청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혼을 모든 결혼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것은 10%. 10% 내에서 결혼을 충원하는데 네. 그래서 그 매년 결혼 충원 제도로 보완되는 그 사립 국립대학 로스쿨의 재정이 한 6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편입학은 이제 지역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으로 진출하는 것인데요. 네. 그 편입학 제도가 아마 지금과 같은 합격률 하에서는 지역 대학교를 다 죽이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될 것이다. 로스쿨은 편입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결혼 충원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결혼을 보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문제는 결혼 충원 제도가 지금 그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네. 그리고 매년 이제 결혼 충원 제도를 조금씩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네. 결혼 충원 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에 2024년도에 하나여 시행한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여러 분야에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설득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협조를 구해서 결혼 충원 제도가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학이 스스로 대학의 자치, 자율에 근거해서 편입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네. 그래서 1년 남았습니다. 네. 엄청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 대한변협의 로스쿨 평가 3주기가 끝났는데 네. 이 평가 체계가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15년이 됐고요. 예. 평가는 5년마다
네, 시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주기 평가가 작년에 끝났고요. 예. 그 결과를 이제 올해 받아봤는데 네,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네. 아이고. 그러면 예.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1주기, 2주기, 3주기가 매번 달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기준이었고요. 또 기준이 또 뭐 엄격화됐냐? 그것도 아니고 완화됐느냐? 그것도 아닌데 지금 15년 동안 로스쿨이 그렇게 잘못 운영된 것처럼 네, 지금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변협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로스쿨은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인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권고, 개선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평가의 참된 의미다. 네. 그래서 일단 제4주기 평가부터는 이제 제가 평가위원회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로스쿨 출신 위원들이 네.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지금 목화 그것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종래의 인증평가 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증, 불인증, 한시적 인증, 조건부 인증 이런 표현을 평가위원회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인가주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설립 허가를 인가하는 권한이 있죠. 네. 평가위원회는 인증, 불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평가만 할 뿐이죠. 네네, 평가만 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고. 조언해야 되는데 그런 인증, 불인증 이런 평가를 쓰는 바람에 국민들이 그러면 불인증 교인가? 그럼 그 학교 졸업생 변호사 시험 못 보나? 이런 잘못된 오인을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 인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합의가 돼서 예. 제4주기부터는 제4주기 평가 제도 그리고 평가 요소별 충족 네. 또는 뭐 개선, 권고 혹은 뭐 불충족 이런 부분들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인증, 불인증이란 말은 이제 결코 쓰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됐고요. 또 교육부가 똑같이 이행 점검을 하기 때문에 네. 평가위원회하고 교육부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매번 점검하는 것은 옥상옥이고 교육부가 이행 점검하는 사항은 평가 항목에서 뺀다. 네,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 갈 겁니다. 뭔가 더 합리적으로 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번 점검한 걸 또 점검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네. 또 그리고 생긴 지 이제 15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인데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법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바뀌면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좀 환영하는 입장이셨거든요. 네. 예. 첫째, 정말로 법학 대학에서의 그런 어떤 학부 교육 있지 않습니까? 뭐 법학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전공의 학부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학이 바로 쓴다는 거죠. 예전에 사법시험은 거의 뭐 300명 뽑으면서 10,000몇천 명씩 응시하는데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학원가에서 네, 수업을 학원에서 듣고 시험 합격생들한테 특강을 들으면서 학교 교수님의 수업은 듣는 사람이 바보고 네, 학원에서 공부해서 학원에 모의 시험 치고 네. 네, 결과를 학원에서 또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 시험의 합격률이 2.9%입니다. 3% 미만의 합격률을 보이는 사법시험화에서 그 우수한 대학 자원들이 전부 다 학원,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황폐화됐고요. 네. 대학교 학부의 전공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수한 인재들,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정치학과 이런 학생들도 죄다 사법시험을 많이 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학부 학점이 네, 로스쿨 입학 전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 학점이 나쁘면 아무리 우수한 리트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 입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부 수업을 눈이 초롱초롱해서 열심히 듣고 학점을 잘 따려고 네. 중간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네, 자기 전공 실력이 탄탄한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예. 학부 4년 동안 매번 중간 기말고사 혹은 쪽지 시험 뭐 수시 평가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해온 학생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고요. 뭐 순간 놀다가 뭐 벼락치기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4년 동안 자기 관리를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로스쿨 들어와서도 3년 동안 학점 관리, 시험 대비 이것을 위해서 튼튼한 기본 체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학부 교육의 정상화에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 제도가 크게 기여하였다. 네, 그래서 학점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쳐 보면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네. 벼락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노트 다 준비하고 미리미리 스터디하고요. 그래서 학점 우수자들이 로스쿨에 당연히 선호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네, 4.0은 기본입니다. 네. 정말 네. 잘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걸 알고 지금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재학생들이 1학년 들어가자마자 로스쿨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네. 학점 관리에 신경 쓰면서 열심히 자기 주어진 학과 공부와 또 전공 공부에 충실히 매진하고 있다고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신 게 이제 학부 교육의 정상화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 외에도 예. 사실은 저희가 사법시험 때에는 2.9% 합격률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꿈은 크고 그리고 포부는 원대한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2.9%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네. 거기에 통과하지 못해서 몇 년씩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집안에 소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그래서 공부 못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로스쿨 제도는 튼튼한 장학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전액 학비 면제 플러스 생활 보조금, 네. 생활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법률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진정 기쁜 일인 거죠. 그 전에 사법시험은 돈이 없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 안 나와도 시험 칠 수 있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시험 통과한 비율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개울에서 개천에서 용났다. 예. 네,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풍요한 강남 출신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런 현실을 봐왔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돈이 없다면 네.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로어가 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네. 것이 로스쿨 제도가 기여하고 있는 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로스쿨 장학금을 300억 가까이 마련해서 거의 6,000명 재학생의 20% 네. 1,20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장학금을 반액, 그 생활보조금 이렇게 해서 50% 이상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로스쿨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장학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장학금 예산을 확충해 달라고 정부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학금도 부족하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비 면제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부터 3분위 소득자까지는 생활보조금도 받아서 학비 보조를 하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하지 않고 학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요청할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이 지금 너무 큰 장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로스쿨이 지역에서 설립된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상위의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 역사는 진보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220개의 중요한 국가 기관들이 세종과 그리고 충주, 청주 이런 데 혁신 도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4개가 넘는 학교가 지금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로스쿨이. 그래서 거기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로여가 되는 순간 그 지역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지역 발전에 어떤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럼요. 계기가 되고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장점을 크게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극적인 비전은 대한민국 선진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훌륭한 법률가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부에 걸쳐서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